안녕하세요, 제리사운드입니다. 오늘은 2018년식 포르쉐 파나메라 4 모델이 입고되었어요. 971 초기형이고 처음 파나메라가 출시되었던 그 시대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9년식과 다르게 내부에 있는 오디오 기능들이 살짝씩 달라요. 기능도 다르고 17년에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17년하고 18년에 나왔던 그 모델들이 유독 그렇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크게 어떤 튜닝 장치를 넣거나 코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오늘은 코딩을 하고 거치대까지 작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 입고된 상태로 지금 영상을 찍어 보는데, 보시면 제일 불편한 점 하나가 바로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었을 때 화면이 짜리몽땅합니다. 없어졌죠. 애초에 나왔을 때 오른쪽은 뭐 트립 정보라든가 차량 정보, 그 다음에 에어컨 정보들 볼 수 있게끔 일부러 나눠 놨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잘리죠. 여기가 없습니다. 아예. 풀화면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잘린 부분이 여기까지 차지하게 되고 오버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쪽 뒤쪽으로 카플레이 화면이 넘어가게 되고 언제든 닫을 수가 있어요. 짜리몽땅하다 보니까 모니터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비해서 되게 불편해요. 쓰기가 너무 작다라고 해야 될까요? 시인성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카플레이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집니다. 추가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려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USB로 밖에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코딩 작업으로 활성화 시켜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둘 다 쓸 수 있게끔 할 거고, 풀화면까지 코딩을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을 쓸 수 없으니까 무선을 쓰기 위한 동굴 장치까지 세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자리에 랜라인 정품 거치대도 넣어 드릴 예정입니다. 코딩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 설명을 다시 이어갈게요. 자, 작업은 마무리 되었고요. 이런 전기 장치들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즈박스 작업할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지금 항상 입 아프게 설명하지만 기존 방식은 여기 브릿지 방식이라서 휴즈에다가 아메기를 해서 올린 방식이고요. 요거는 제가 작업한 배선입니다. 이중 안전 휴즈를 채택했기 때문에 차 순정 전기 장치를 전혀 해하지 않고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넣으면 깔끔하게 마감되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요 스페어 휴즈만 빼서 바로 갈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선을 쭉 따라서 올라와서 랜라인 차저까지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정품 차저고요. 정품 차저를 쓰지 않으면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오셔서 제품 보시고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코딩만 남았네요. 이거는 끝났어요. 지금 코딩을 위해 업데이트 중이고요. 뭐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되게 참 말들이 많아요. 저는 쉽게 말해서 중국산 원글 코딩이랑 그다음에 러시아판 코딩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코딩 작업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중국산 코딩은 이런 업데이트 방식을 거치지 않고 차량 USB 연결해서 그냥 파일을 덮어 씌워버립니다. 되게 빠르게 끝나겠죠.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러시아판 코딩 이거는 진짜 러시아 쪽에 기술자들이 있어요. 기술자들 도움받아서 진행을 하고 내부의 파일을 아예 정품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수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센터 들어가도 보증 연장할 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술 가져왔던 분이 계시고 그분한테 저희가 2대째 계승해서 이렇게 기술 전수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코딩하다가 기계가 뻥나서 죽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저희가 고장낸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러시아 친구분들 통해서 복원받은 적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복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기술자들도 복원 안 됩니다. 또 중국 기술자들이 원격 코딩하다가 뻥나는 경우에 뭐 기술 지원 단 1도 없습니다. 고장나면 그냥 나 몰라라 배째라 니들이 잘못했다 뭐 이런 핑계만 대기 바쁘고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급 코딩이다, 저가 코딩이 없다, 독일 코딩이다, 유럽 코딩이다, 말도 참 많은데 이건 제가 괜히 러시아판 얘기를 꺼내가지고 시작된 이야기 같고요. 뭐든 어떻습니까? 작업 잘 완료되고 잘 사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이랑 후사 처리인데 과연 그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소비자 분들의 판단에 맡겨야죠.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혼자서 업데이트하고 넣고 할 거예요. 작업 마무리되고 다시 최종적으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코딩이 잘못되면 벽돌 생겨요.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계속 돕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세팅이 잘 되고 이렇게 멈추면 이제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작업 다 완료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메인 화면에서 플레이 들어가시면 제가 무선 동굴이까지 설치해 놨기 때문에 요거는 안드로이드 기반이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티맥 같은 건 안 되지만 인터넷 연결하게 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까지 볼 수 있는 동굴이고요. 부팅 시에 자동으로 카플레이 연결되게 해놨기 때문에 키는 순간 바로 카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풀화면도 해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오버레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오버레이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당겨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랜라인 정품 거치대는 정품 충전기까지 다 선택해서 했고요. 보시면 고속 충전 애니메이션 뜨죠.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떼고 붙이고 쓸 수 있고. 자, 이렇게 카플레이 키트랑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까지 세트로 작업하는 것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코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마음에 드시는 데 가서 설치하시면 되고, 오류 생겼을 때 해결 방법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러시아판 코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소문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 쪽에서 저런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걸 제가 봤고 실질적으로 의뢰를 맡겨봤는데 조금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던 방식이랑은 살짝 달랐어요. 결과물도 달랐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진단기에 기록은 남을 테고 뭐 그것도 차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도 대단하네요. 중국 친구들 역시 기술력이 너무 좋아요. 저런 것까지 카피해서 만들 생각을 하는 거 보면요. 자, 썰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